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숲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숲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나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으로 숲 해설가와 함께 읽는 숲과 나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지식생태학자 유용만 교수의 나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나무에게서 배우다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소개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늘 우리 곁에 존재해 왔지만 나무가 사람과 공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무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나에게 나무는 멀고도 가까운 곳에 존재하면서 천천히 스미는 존재다. 나무가 살아가는 모습이 수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내리를 파고들어 심장 속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스치면 인연이지만 스미면 연인이다. 나는 나무를 그동안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나무가 내 마음으로 스며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무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나무의 본질을 만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나무. 주어진 자리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무. 기다림의 철학을 실천하며 조급해하지 않는 나무. 흔들려 봐야 뒤흔들 수 있음을 깨달은 나무. 버려야 버림받지 않는 나무의 버림과 비움의 철학들을 배운다. 자연을 아는 것은 자연을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레이첼 카슨. 자연을 이해하는 일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이 더 소중함을 역설한 레이첼 카슨의 명언이다. 마찬가지로 나무를 아는 것은 나무를 느끼는 것의 절반만큼도 중요하지 않다. 앉아서 나무에 관한 책을 수십 권 보는 것보다 직접 나가서 나무를 만나 말도 걸어보고 안아주고 어루만져주면서 나무가 살아온 지나간 삶의 여정을 조용히 귀담아 들어보는 것이다. 에필로그.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춤을 추며 살아가고 있다. 줄기에서 가지를 뻗고 그 가지 끝에 잎을 만들어 태양 에너지를 받고 광합성으로 탄수화물을 만들어 소리 없이 온몸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과정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살아가는 치열함의 본질이다. 신준화는 나무의 이런 과정을 디오니소스적 전이라고 한다. 욕망을 쫓는 인간을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인간이라고 했다. 반대로 이성과 논리로 생각하는 인간을 아폴로적 인간이라고도 했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역작을 통해 예술의 반전은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이중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몹시 상이한 두 개의 충동은 대체로 공공연히 대립된 채 서로 힘찬 재탄생을 유발하며 공존해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폴로적인 인간이 디오니소스적 인간을 지나치게 지배해왔다. 인간의 잠재된 욕망은 분출 대상이라기보다 통제와 절제 대상으로 간주돼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 문제는 디오니소스적 열정과 광기를 남의 눈치 때문에 아폴로적 인간으로 통제하려는 데 있다. 디오니소스는 인간이 숨어있는 열정과 광기에 가까운 열망을 추구하면서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진정한 자유는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미래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자유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머리로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자유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은 비약입니다. 모든 사랑은 비약으로 이어지고 비약은 다시 비상으로 날개를 펴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 이어지고 어느새 아름다운 사회와 훌륭한 역사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나무는 춤을 통해 껍데기로 가려진 자신을 버리고 본래의 나로 변신을 거듭한다. 오상아라는 말이 있다. 장자의 제물론에 나오는 말이다. 오염된 나를 죽여야 원래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나무의 춤은 관습과 타성에 얽매인 어제의 나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나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다. 나무가 나무인 이유는 바로 참다운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저항을 통해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로 살아가고자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나무들이 색을 가지려면 그녀의 눈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깨달음에 이르렀다. 여기서 나라는 깨달음은 바로 관습과 타성으로 얼룩된 오염된 과거의 나에서 참다운 나를 발견했을 때 오는 각성이다. 오늘도 내일도 나무가 추는 나무에서 참다운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난다. 나무는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만의 춤, 나무를 배우러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여행을 떠난다. 떠남이 곧 만남이다. 이렇게 에필로그는 끝을 맺습니다. 습 해설가와 함께 읽는 습과 나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